경향신문 만평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김용민 화백이 그린 만평인데요. 예. 국민 위에. 생명 볼모 안 돼, 타협 없다라고 이제 정부와 의협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 그 침상 밑에서는 이러면 어때? 하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이거 줄 테니까 중상해도 처벌 면제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강원 양면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나쁘게 보면 또 나쁜 시각으로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좀 이게 합리적으로 푼다면 지금 너무 이렇게 대립만 이야기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푼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되 지금 환자들 중요하니까 복귀하고, 그리고 중원 문제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총선 이후에 토론에서 합의하자. 올해 안에 끝내자. 근데 총선 이후에 하자. 이렇게 하면 정부도 정치 쇼가 아니냐는 어떤 우려, 시선 여기에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진짜 진심으로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의대 증원한다. 이런 어떤 진심을 내비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일단 복귀를 한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당신들 정치 쇼 같으니까 나중에 올해까지는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좀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서로 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진짜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는 이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타가 필요하지. 의료사고 특례법이랄지 뭐 다른 것들은 의료사고 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도 의료사고 나도 관련해서 심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의사 출신들이어가지고 의료사고로 판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특례법을 해가지고 중상해 같은 경우 다 면제한다라고 하면 환자들이나 국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지. 그거를 또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걸 지금 딱 지적한 신문이 있었어요. 예. 한국일보가 지적을 했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보시면은 예. 의료사고 특례법은 의사특혜법. 당연하죠. 또 환자들을 희생시키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예. 정부가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환자 단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법안을 보면요, 의사가 책임 종합보험에,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가입한 경우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절차가 아닌 조정 합의로 갈등을 해결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상한선에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다면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땐 공소제기가 제한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 안 한다는 뜻이에요. 대체적으로는 피해 전액을 배상하는, 우리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자동차보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필수 의료 의사에 한해서 환자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제한된다. 이건 조금 더 공소제기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필수 의료 의사가 사망사고를 냈다면 기소는 가능하지만 처벌은 감경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의사는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자 단체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보험 가입을 했을 때 환자의 의사와 뜻과 무관하게 의사를 기소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또 입증 책임이 여전히 환자한테 남아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의료 자료는 다 병원에 있잖아요. 가장 큰 게 그거죠. 입증 책임이 환자한테 있다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입증 책임이 내가 그 과실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명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의사한테 있다는 게, 그리고 병원에게 있다는 게,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그러면요. 그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도 그 관련된 법들,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똑같은 문제인데, 그거를 이건 좀. 근데 이것도 이걸 가지고 또 근데 바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이걸 같은데. 가지고 그렇지. 이것도
이것도 정부와 지금 여당 예. 사이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의사가 요걸 그러면 의사단체가 수용을 하는 거냐? 원하지도 않아. 네, 수용을 안 합니다. 원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결국은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의사들의 지금 볼멘 소리는 뭐냐면 그거 해도 민사적인 문제 남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법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예. 그러니까 저걸로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의사 그러니까 진료자들은. 이거는 이거하고 의대 증원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지금 이게 그 패키지가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의대 증원 문제하고는요 건보 수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자꾸 안 하고 그거는 또 국민들 부담이 되고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정부도 지금 일부러 그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이거 지금 의사 파업들 이야기하면서 어제 그렇게 써놨더라고. 가장 큰 이슈는 아까 그 초고령화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네. 초고령화에 따른 건보 수가 문제다.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돈 더 내야 된다. 그 문제 가지고 좀 싸우는 거다라고 그 기저에 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오는 맥락이 예. 결과적으로 증원 문제를 막 안 풀리니까 예. 증원 규모 문제가 안 풀리니까 테이블에다가 그동안 의사의 불만은 뭐였어? 뭘 해주면 돼? 라고 하면서 테이블에다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 부담이 지는 거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있고, 예.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니까, 그래, 전공의들의 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 필요해. 어제 그 얘기 나온 거죠. 예. 처우 개선이나 그런 거 필요하면 뭐가 있어? 그러면 그 얘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수가 문제도, 수가를 우리가 인상해 줄게 라는 게 있는데, 예. 지금 그게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예. 얘기하는. 예. 근데 그것도 그 정도로는 안 돼. 의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또 수가 얘기만 하면 오히려 또 문제가 생겨. 이래가지고 또 반발하는 게 있고 그렇죠. 아무도 딜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수가를 의협비대위는 높여야 되고 또 수가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그리고 의협비대위는 아예 면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권을 의료사고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네. 제한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면책을 해달라. 이게 이제 의협이 요구하는 거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핵심을 찌른 건데, 안선영 중증질환자 연합회 이사가 한 말이 예. 딱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정부와 의협이 의대 증원 숫자를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 환자 생명만 갈아 넣는 것이다. 그렇지. 근데 이게 그래서 결국은 단계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왜 이 총선 전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계속 대통령은 그러니까 복지부는 뭔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자라는 시그널과 액션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2,000명은 최저아니야. 딱 거버려요. 아, 윤석열 더 대통령 이상 직접 양보할 생각이 말했잖아. 그렇죠. 그 얘기 나올 때마다 거버려갖고 이게 협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결국 얘기가 협상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갔냐면 대표성 논란으로 이제 어제부터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표성? 그렇죠. 이제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 왜 이게 협상이 안 되지? 의사단체가 문제가 있어. 물론 문제가 있죠. 의사단체가. 의협이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예. 왜냐하면 또 의사들끼리도 의협은 좀 너무 그래. 이런 건 있거든요. 또 개원이의 입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페리닥터의 입장이 따로 있고, 전공의 입장이 따로 있고, 막 대형 다 병원의 달라. 입장, 그렇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건 또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의협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 다른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단체라고 할 만한 데가 또 공신력을 갖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협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모든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하고 협상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해왔는데 갑자기 우리를 왜 제껴요? 이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겁니까? 이러기 시작하고 전공의에 대해서도 전공의들하고 지금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그렇죠. 정부가 근데 이게 전공의 단체가 지금 있잖아요. 대전협이라고. 대전협 상층부와 일부 아주 초강경파들 10%가 지금 협상을 가로막는 것 같으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 만나자는 게 누구하고 만나자는 거냐. 우리는 특정 장소에서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아무나 와봐. 아무나 와라. 네. 대전협에서 와도 좋고 거기 집행부 아니어도 좋고 그냥 전공의여도 좋으니까 아무나 와봐. 그러면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차관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차관이 앉아서 기다리는 박민수 차관? 네. 네. 그러면은 거기 와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네. 뭐가 해결이 되고 무엇이 협상이 되는 거냐. 그렇지. 그건 의문이지 않습니까? 와서 얘기한 대통령은 2,000명이 최저라는데. 그렇죠. 와서 얘기한 사람의 어떤 면허 취소라든가 이 현장 복귀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설득하는 자리는 될 수 있어도 집단적으로 풀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해결되는 오늘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내일로 넘어가는 어떤 명분 내지는 뭐 이런 게 마련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우리 크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노조 깰 때도 그렇게 했지만 공작을 하잖아요. 우리 네. 보통 공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조합원들하고 지도부를 분리시키고 예. 지도부를 깨잖아요. 예. 딱 그 방식인 거야.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사안 자체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그 대전협 그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의협 전현직 그 회장단 이런 사람들한테 업무 복귀 명령이나 지금 고발 조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모든 전공의들한테 다 그 저 복귀 명령서 들고 다 같이 찾아갔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주눅 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반 전공의들 다 와라, 다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단일 대우를 일단 깨는 작업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압박해 들어가겠다고 하는 전략인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맨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총선 때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예. 저 유튜브긴 하지만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 팩트는 아니고 잘 들으시면 2월 6일 전후에 그 전에는 김건희 디올백으로 그냥 다 뒤덮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 다 뒤덮였는데 그 즈음해서 딱 그 전날 즈음해서 상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뭐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만나가지고 야 이거 지지율이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니까 편집국장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이 듭니다. 예, 가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지지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측면으로만 정치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다면 총선 이후로 미루시고 단계적으로 한번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게 의협에서도 지금 당장 복귀할게 그러면 그렇게 설득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합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